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영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 4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늦은 시간에 좀 앉았죠? 예, 제가 오늘 한국경제TV에서 거의 뭐 장마감 코너가 나와 있어서, 장마감 코너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갔다 오고, 막 이제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또 이렇게 또 해가 막 저물고 있는 시간입니다. 또 사무실 들어오니까 딱 이 시간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회원님들과 함께 또 하루를 또 정리를 하고 또 오늘 하루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어떠셨나요? 오늘 상당히 좀 까다로웠죠.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이제 시장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상승하는 종목 수들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시총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크게 밀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상당히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지수를 좀 보실 때,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시기보다는 그 지수에 영향을 미쳤었던 시장의 내부적인 상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뭐 변동폭이 조금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란다. 뭐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거시기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쏘쏘했다 정도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였나. 그 오전장에는 코스피가 2991포인트? 한 0.2%인가요? 예. 그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정도 출발을 했다가 쭉 밀렸다가 또 이제 오후장, 점심시간, 이제 오후 시간 들어서면서부터 저가 매수 살아나면서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컸죠. 아무래도 이제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시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 뭐 게임주만 놓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게임주에 대한 시총 자체가 워낙 이제 상단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2, 3% 조정이 아니고 막5% 이상 조정권으로 진입이 되다 보니까 지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10시 반에 상해 쪽도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해가지고 부담을 줬었죠. 같이 밀렸다가 2단계 하락 보여줬다가 동시간대에 11시, 12시 넘어서부터 바닥 잡히고 오후장까지 저가면서 살아나면서 이런 이제 시장 마무리가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위치를 좀 보자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좀 아쉽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몇 퍼센트 올랐나요? 어젯밤에. 그쵸? 0.6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뭐 불만 아닌 불만들이 시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야, 미국 증시는 저만큼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왜 이러는 거야?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종목수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내부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락 종목수들보다 상승 종목수가 많잖아요. 거래소장 500개,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개. 오히려 지수만 올라가고 상승 종목수가 현저하게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주도주가 그러니까 걔네들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뭐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나와준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등락 주전, 등락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게 되면 평균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저는 계속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성장이라는 또 모멘텀이라는 이러한 부분들로 시장에서 상승 종목군들이 분류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승 종목수가 많아진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좀 밀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뭐 상당히 좀 아름다웠다. 네, 아름다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나쁘게만 볼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지수 자체에 대한 뭐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죠, 여러분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2,950포인트. 항상 이 자리를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 중요 라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자리가 2,950 정도가 저는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950을 깨버리게 되면 이제 2,900.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2,950선에서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들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또 저가 매수가 좀 살아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뭐 트리거 자체, 뭐 영향력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 뭐 이번 주에 또 FMC 의사로 또 공개되고 CES 쪽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요일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예상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한 다음 이번 주 금요일 정도 후반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3,000포인트를 좀 강력하게 좀 돌파를 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놓고 보게 되면은 오늘도 코스닥은 5일선은 지켜줬어요. 5일선 자체는 이탈시키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7거래, 8거래를 연속적으로 지금 5일선 돌파시킨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상승 피로도죠. 상승에 대한 이제 피로가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좀 차익 매물 다운,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뭐 게임주들이겠죠. 그 다음에 NFT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죠. 코스닥이 가지고 있는 숙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KCC. KCC. 그동안에 이제 사이드로 계속 기다가 빵 뛰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차트들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KCC, 이런 차트들. 1차적으로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거래량 자체, 물량 자체가 출회되지 않고 계속 횡보되는 모습들. 이러다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빵 뛰는 거거든요. 오늘 50만 정도가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한 6,100주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리고 오늘 시클리컬 업종 쪽에서는 LG 화학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성격인 거지, 뭐 이거에다가 의미를 좀 부여하는 쪽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LG 화학 쪽에다가 뭐 오늘 이제 4%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술적 반등 정도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화학주 쪽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오일이 오랜만에 또 5% 올랐죠. 유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 2020년도 하반기인가요? 그쪽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 어제 포스코가 2% 정도 올랐는데 오늘도 또 2%대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이 한 6.52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한 번씩 튀거든요. 순환매관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 번씩 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횡보되는 종목군들을 잘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랜만에 이제 대한제강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기다가 땅 뛰는 모습들. 아마 철강주들 오늘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다 똑같아요. 계속 이제 뭐 낙폭과대가 심화가 됐던 섹터잖아요. 낙폭과대가 좀 심화가 됐던 섹터들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면서 이슈가 돌면서 한번 퉁 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볼 만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로 퉁퉁퉁퉁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거기다가 오늘은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수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건설주들,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시멘트 한번 볼까요? 시멘트 한번 볼까요? 시멘트라고 딱 치고 나서 아무거나 찍으시면 돼요. 저 선표 한번 볼까요? 오늘 15% 빵 뛰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랜만에 현대미포조선이 8%대 바닥권에서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5%대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슈퍼사이클이 작년도에도 좀 이어졌고 또 올해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컨테이너 6척,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조 선사하고 17만 톤 규모의 LNG 운반선, 뭐 여기 계약 얘기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릿빠릿하게 오늘 수급 부분들이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3만 주 정도 순매수 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노려볼 수 있겠죠. 노려볼 수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을 돌파를 시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자동차 쪽으로 넘어와서 좀 보시자고요. 어제도 제가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지수를 한 차례 정도 더 레벨업을 좀 시켜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쪽에 대한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방산업이겠죠. 그러니까 그룹주들,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러니까 모기업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쉽게. 모기업 쪽에서는 아직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좀 아쉽죠. 아직은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그 하부에 걸려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어요. 장비주들, 그다음에 부품주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화이텍, 요것들.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특집 시간 때 한국경제TV에서 말씀 좀 드렸죠. 이런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주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하락 추세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되는 종목군들을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단기간에 막 갑자기 얘가 8,000원 가고 7,000원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만들어 주면서 이 하락 추세가 돌파가 됐다라는 거는 당분간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이게 그동안의 박스권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어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오늘 직전 고점이겠죠. 한 6,200원, 300원대를 뭐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 더없이 좀 기술적인 분석상 완벽한 그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바랄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자체를 돌파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충분히 시장에서 보여줬다. 추가적으로 성화이텍에 대한 뭐 저평가 메리트가 됐든, 뭐 업황에 대한 개선이 됐든,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어지는 이런 이제 단기 박스권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요 정도까지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좀 기틀을 만들어낸 캔들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뭐 성화이텍뿐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의미 있게 상승한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PHA. 이 PHA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거든요. 도어 만드는 회사입니다. 도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는 아까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선을 넘는 종목 있죠. 선을 넘는 종목에서도 소개를 좀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저희 VIP 회원님들하고는 좀 관심만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자동차 부품주를 좀 갖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또 너무 포트에 한쪽에만 좀 쏠리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좀 얘기만 좀 해드렸어요. PHA. 이 PHA는 도어입니다. 도어, 뭐 트렁크, 후드, 이런 이제 부품주들인데, 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뭐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뭐 안에 있는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전기차 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 기업은 누락이 될 것입니다. 상승에 대한 누락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차가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문 없이 못 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창문으로 막 기어 들어가서 운전하실 거 아니잖아요. 문은 항상 달려 있다. 그러면은 이 PHA, 평화전공인데, 여러분들 평화전공. 이 평화전공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이제 도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뭐 내연기관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상관없다. 어찌됐든지 간에 내연하고 전기차하고 뭐 수소차하고 어찌됐든 뭐 신재생차하고 이러한 차들이 생산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PHA에 대한 보다 성장, 실적,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다 커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번 더 키워줄 수 있는 모멘텀은 딱 요거 하나예요. 도어, 고스트 도어 시스템. 네, 이게 뭐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뭐 이제 약간은 좀 이제 고급 차량에, 약간은 이제 고가의 차량에 채용되는 시스템인데, 문 이제 살짝 걸어 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툭 닫아주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그게 고스트 도어 시스템. 유령이 닫아주는 것처럼, 유령이 닫아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고스트 도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건데, 요게 이제 이 PHA가 만드는 이제 고스트 도어 시스템이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요. 이게 제네시스의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제네시스에 들어가는데, 이게 근데 제네시스의 기본 사양이 아니죠. 옵션. 근데 일단은 고급화 모델에, 그러니까 프리미엄 모델이죠. 프리미엄 모델에 옵션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기본 사양이 되고, 고급 차량의 기본 사양이 되게 되면 또 하위 트림으로 또 이제 옵션으로 들어오고, 또 옵션에서 자연스럽게 또 편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채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도 당연히 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자의 상승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종목이 뭐 내일 뭐 급등하거나 뭐 이런 그건 구간들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PHA도 좀 특징적으로 3%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 좀 나아졌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도 뭐 그렇게 썩 좋았진 않았어요. 올 한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2022년도에 글로벌 차량 판매에 대한 글로벌 차량 판매에 대한 차량 판매? 생산이죠, 생산. 판매보다는 일단 생산이. 네, 생산이 증가가 되고 생산이 증가가 된다라는 거는 판매가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생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PHA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그러니까 실적이죠, 실적. 네, 실적 흐름들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엉덩이를 좀 들고 있고 머리를 좀 들는 이런 패턴에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 화신이죠. 화신. 네, 화신. 이것도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몇 달이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4, 4분기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진행이 됐다가 오늘 사이드를 기거든요. 이 종목도. 제가 앞서서도 철강 관련된 종목분들 얘기해드리면서 주가가 밀렸다가 바닥 확인하고 올라갔다가 이 사이드를 계속 기는 이런 상황에서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방향성이 크게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화신도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 밀렸다가 언제죠? 12월 달 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퉁 튀어 올랐다가 계속 사이드를 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 터지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7만 주,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서 10만 주 정도 프랑크리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가격뿐만 아니고 뭐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정상화죠.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띈 하루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쪽으로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움직였던 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왜? 자율주행. 자율주행 쪽. 자율주행 쪽에서 일단은 좀 움직이긴 했어요. 뭐 LMS라든지, 뭐 캠시스라든지, 뭐 라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포뱅크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움직이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더 강했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겠죠. 로봇 관련주. 뭐 로봇스타, 로보로보, 유진로봇, 뭐 로봇티즈, 휴림로봇, 에브리봇 뭐 이런 애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25% 급등, 그 다음에 유진로봇도 9%대 연일 5일선 타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티즈, 그 다음에 이제 휴림로봇 6%.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가 이렇게 뭐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테마가 안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워낙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또 시장 주변 여건 자체가 매매할 게 없어. 그러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쏠림 현상들은 상당히 좀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또 CES도 이제 오늘서부터 오늘 아마 기자 간담회 하죠. 전야제죠, 전야제. 전야제라고 하는 게 맞겠다. 전야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눈에 들어왔고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그닥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전일 이제 뉴욕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 오미크론에 대한 뭔가 치사율? 오미크론에 대한 치사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치사율은 좀 그렇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다라고 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 흐름도 좀 나와줬고 특히 이제 치료제겠죠, 치료제, 백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세가 좀 짙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식에 대한 움직임들로 시장이 좀 점철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정 뭐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를 좀 두는데 주도주가 좀 이렇게 지수 영향을 미치는 주도들이 좀 안 나와서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죠.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엔시스 바닥권에서 좀 움직였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TSI가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PNT. 그 다음에 뭐 TSI 아까 말씀드렸고 이노메트리. 그
그다음에 CIS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들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닥 재미가 없었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매매 타이밍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전후쯤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한 뭔가 리밸런싱 부분도 계속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이거 12월 달부터 말씀드렸거든요. 12월 달부터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리밸런싱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월 달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차 전지가 막 움직일 때 막 사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뛰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나 크게 뛰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꾹꾹 참고 있습니다. 저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후 때 저가를 내가 어떻게 잡을까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가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주가의 흐름들만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금융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보험업종. 특히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메리츠화재가 52주 신고가 갱신하면서 쭉 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DB손해보험이 오랜만에 또 튀어 올라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현대성도 2.56%. 그 다음에 하나손보도 한 3%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주인이 없었던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섹터들이 좀 너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이 될 수 없는 좀 주변으로 좀 많이 퍼지는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섹터들은 좀 없었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아마 좀 심심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심심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앞서서 제가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제 소회를 말씀드렸을 때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 시간 내내 계속 말씀드리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동폭 그리고 주도주가 조금은 좀 약했던 거 이런 부분들 불만들만 빼고 나서 보면 괜찮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응들을 하셔야 되는지는 각자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 틀리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LG플레이하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는 저희도 매수하고 나서 요 자리에서 매수했거든요. 여기서 수익 실현 한번 시키고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서 들어갔죠.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실현 시키고 다시 매도했던 물량 다시 잡고 지금 쭉 끌고 오고 있는 과정인데 수익이 꽤 났어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꽤 나 있는 상태인데 아직 매도 안 했어요.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CES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더 튀어 올라올 수 있을까 말까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디스플레이는 아마 저희 유튜브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12월 달 중순, 12월 달 거의 초반일 거예요. 이거 LG디스플레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갖고 들어왔거든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30% 수익이에요, 지금. 아직 매도 안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190만 주 매수, 기관들이 38만이죠. 그쵸. 38만 8천 주 정도 매수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산 탈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제2의 LG 디스플레이가 제2의 LG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는 아직은 안 왔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좀 높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언급드렸던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만도라든지 하는 시스템 기본 배팅값이고 기본 세팅값이고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부품 쪽에서 답을 찾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신이라든지 앞서 언급드렸듯이 화신, PHA 이런 것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원익 QNC 이쪽은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가 되는지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됐다가 좀 밀렸는데 이 5일선이 살아있는 거를 기준에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이드로 지금 기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머티리얼즈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 자체는 너무나 좋아요. 네,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 뿐인 거지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좀 눌리는 것들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뭐죠?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든 OLED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덕산 네오롭스가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그러니까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라인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덕산 네오롭스, 하이메탈 뭐 이런 것들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됐으니까 요 추세 하단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흐름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방은 또 원데이 원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원데이 원 수익을 지금 달성을 했어요. 맥스트라는 종목이죠. 맥스트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2월이죠. 지난 12월 16일인가 매수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수했거든요. 바닥권에서 61선 지지 받는 거 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서 한번 지지 받죠. 여기는 확실하지 않게 못 들어가. 주가가 움직였어요. 상승을 했습니다.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바닥을 그려주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고 이렇게 저점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맥스트는 저희가 여러 번 매매를 해가지고 이 패턴들을 좀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이 종목도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60에서는 이탈시키지 않죠. 그죠? 첫 번째 요 지점에서는 매수는 못하고 여기 올라갔다가 역시 매수를 못했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60에서에 대한 지지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2주 걸렸네요. 딱 2주 걸려가지고 10% 수익 냈습니다. 10%. 2주 걸려서 10% 괜찮잖아요. 수익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익 같은 종목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실현시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잡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아쉬운 게 좀 있긴 있어요. 저희 로봇주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해가지고 한 종목 정도 갖고 있는데 제가 오전장에 뭐에 실었는지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 좀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 나서는 오늘은 저희도 원데이 원 수익은 그 약속은 우리 회원님들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 지금 요 약속을 지키고 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뭐 매일매일 지금 수익 실현시키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수익 실현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약속은 뭐 시장이 갑작스럽게 무슨 폭탄을 맞아가지고 급락하지 않는 이상 충분히 계속 신기록을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우리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매매를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시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뭐 개인적으로는 지수를 뭐 내일 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거 예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일단은 미국장을 좀 보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근데 지수를 보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수까지 올라가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랠리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지수에 대한 비중 자체가 그동안에는 뭐 5대5 정도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6대4, 7대3 이 정도로 종목 쪽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수익 실현시켰던 종목군들에 대한 뭐 리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VIP방 이슈를 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VIP방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전 8시 반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2시 반에서 3시 반. 근데 이게 약간은 좀 유동적이다.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하는 건 유동적입니다. 이게 왜 유동적이냐면 제가 한국경제TV에 이 마감 방송 쪽을 좀 들어가고 있어서 원활하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좀 안 되고 있어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시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부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 초보, 그리고 직장인분들, 기초 투자자가 따라하기 가장 쉽고 재미있는 매매 스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매매 스타일이 원데이, 뭐 원수익이겠죠. 예. 얼마나 하루에 하나씩 수익 실현 시켜나가면서 재미있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서 문제인 거지, 하나, 둘씩 또 내 스타일 자체를 계속 키워나가시게 되면 되게 재미있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기반으로 해서 내 주식 자산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익 실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예시를 보시게 되면 제 기호는 항상 골뱅입니다. 골뱅이 2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장을 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런 골뱅이.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10% 이하로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1차지. 많게는 뭐 3차, 4차까지도 들어가요. 진짜 이 종목은 내가 때려잡아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6차까지도 갑니다. 6차까지도 계속 매매해가지고 비중을 좀 실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그 종목군들은 우리 부여편님들 아실 거예요. 매수, 자, 추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1차 매수에 뭐 절반 정도 추매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말 우리가 꾸준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군들은 그런 식으로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 예시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타성 매매를 통해서 당일 또는 뭐 그 다음날 매도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수익 실현은 최적의 보유권을 설정해서 재미있고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수익 매매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매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 기업의 성장.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이 시장의 트렌드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의 트렌드는 진짜 모멘텀 플레이. 시장의 모멘텀 플레이. 성장이라는 거는 진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 종목, 이 기업은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올 한 해 엄청난 기간 동안 성장하고 있구나. 시장에서 이게 무슨 일주일 단위로 그냥 주가에 대한 상승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분기 단위로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딱 찾게 되면 이 종목은 사실은 스윙에서 장기로 넘어가는 거죠. 스윙에서 장기로 갑자기 확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셨죠? 그런 이제 종목군들을 잡기 위한 수익 매매를 가장 저희는 주력 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시황 브리핑은 방송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중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장마감 시황 브리핑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동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적정 회원 수가 딱 달성이 되게 되면 주말 회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시황 브리핑하고 종목 브리핑 제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 단타 매매를 위한 검색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2개에서 한 3개 정도. 오늘도 단타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뭔가 초단타와 스윙의 중간 지점에 있는 단타 검색식이 있어요, 제가. 초단타와 진짜 2%, 3% 딱 먹고 딱 나오는 거. 단기에, 진짜 짧은 시간 안에 1% 먹고 막 나오는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도 있긴 하지만, 초단타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매매 못하고, 초단타와 이 스윙 사이에 뭔가 이제 좀 애매모호한 이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이제 타이밍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검색식을 통해서 오늘도 한 종목 정도 잡았어요. 오늘 매도는 안 했어요. 매도를 못 했어요. 수익률이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위치가 만약에 1%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좀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참 막판까지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또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 쪽으로. 그래서 그 종목은 한 종목 정도 내일로 좀 오버는 시켰고, 오늘 수익 종목 바닥권에서 한 종목 잡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좀 드리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한 종목 수익 실현시키고 빼고, 다른 종목도 사고 빼고, 한 2종목 좀 또 사고, 그래도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근데 또 어떤 날은 막 2-3개씩 막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제 원데이 원 프로젝트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막 2개, 3개, 4개 막 매도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게 되면, 뭐 지금 뭐 종목이 막 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가서 보게 되면 갑자기 매도가 훅 나가면서 포트가 또 비어지는 공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관리하면서 회원님들 관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진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힘들게 느껴지신다,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최영동 고수의 추종반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어느새 내일이면 수요일이에요. 한 주에 또 중간 미들까지 딱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리 가는 시장에서, 빨리 가는 시간에서 성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월 4일 마감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